봄날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 한기준 회장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5살 배기 손녀 한빛나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평범한 주말이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가득한 놀이공원은 빛나에게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빛나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본 한기준은 무엇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회전목마를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회사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 한기준은 잠시 빛나의 손을 놓고 전화를 받았죠. 그 짧은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회장입니다. 무슨 일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보니 빛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한기준은 놀이공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빛나를 찾았어요. 빛나야, 빛나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한테 대답해. 놀이공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모든 출구가 통제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빛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한빛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빛나의 부모인 한기준의 딸 한미라와 사위 박준호는 빛나의 실종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라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딸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렸죠. 준호 역시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빛나를 꼭 찾아주세요. 제발. 미라의 애원은 한기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경찰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빛나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죠. 실종된 지 3년이 되던 날, 빛나의 부모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이죠. 한미라와 박준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한기준은 장례식장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연이은 비극에 한기준의 머리카락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내가 빛나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다시 찾아야 한다. 빛나가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한기준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인생을 걸고 거대한 놀이공원 기업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를 세웠습니다. 전국 각지의 놀이공원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빛나를 찾는 것이었죠. 모든 직원들에게 빛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연락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특별 수색팀까지 만들어 계속해서 빛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놀이공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매년 새로운 놀이기구와 시설이 추가되며 끊임없이 발전했죠. 하지만 한기준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놀이공원 정기점검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방문객 수가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피카츄 퍼레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비서의 보고에 한기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오직 빛나를 찾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놀이공원을 걸으며 직원들과 시설물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한 번씩 하는 루틴이 되었지만 항상 모든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죠. 회장님, 이쪽은 신규 채용된 알바생들이 일하는 구역입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기준은 피카츄, 토끼, 공룡 등 다양한 인형탈을 쓴 직원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였어요. 피카츄 인형탈을 쓴 한 알바생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알바생의 움직임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특유의 발걸음과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마치 빛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피카츄 알바생은 누구죠? 아, 새로 들어온 유다인이라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까지 잠시 일한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성실하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한기준은 그 알바생을 주시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저 빛나가 그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걸까요? 한기준은 그 알바생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니 잠시 쉬었다 오세요. 감독관의 말에 피카츄 알바생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한기준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죠. 휴게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한기준은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형탈을 벗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인형탈을 벗자 드러난 그녀의 목 뒤에는 커다란 붉은 점이 선명했어요. 한기준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분명 빛나가 가지고 있던 선천성 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딸기 모양 같다고 미라가 항상 귀여워했던 바로 그 점이었죠. 설마. 한기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유다인이라는 여성이 돌아봤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한기준은 빛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미소를 지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분명 한기준의 손녀 한빛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유다인의 목소리가 한기준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잠시 점검 중이었네. 미안하구나. 한기준은 그날 이후 유다인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손녀 한빛나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기준은 놀이공원의 CCTV 영상을 통해 또 때로는 멀리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유다인 씨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해 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한기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에는 유다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빛나의 생일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여준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내용도 있었죠. 실종 당시 상황과 시기가 모두 맞아떨어지는군. 한기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유다인이 일하는 구역 근처로 자주 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는 유다인이 휴식 시간에 회전목마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회전목마가 참 예쁘죠? 한기준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유다인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회전목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한기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빛나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곳이 바로 이 회전목마였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유다인이 종종 피곤할 때 혼잣말로 기준 할아버지라고 중얼거린다는 동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했죠. 며칠 동안 한기준은 계속해서 작은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딸기 우유와 팥빙수, 빛나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그림에는 항상 회전목마가 있었고 놀이공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도 회전목마 앞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둘 쌓여가는 퍼즐 조각들에 한기준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자리 잡았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 빛나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 진실을 밝히면 그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한기준은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유다인이 혼자 회전목마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어요.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아, 회장님. 유다인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한기준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어요. 혹시 회전목마에 특별한 기억이라도 있나요? 유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회전목마를 보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요. 한기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나와의 마지막 순간,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한기준은 유다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실, 당신이 회전목마 근처에 자주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유다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곳이 편하네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또 있지 않나요? 며칠 전부터 자주 보이시던데. 한기준은 당황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갈 때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회전목마 앞 벤치에 유다인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한빛나 아니, 지금은 뭐라고 하지? 놀란 눈빛으로 유다인이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이름은 고아원에서 붙여준 유다인이에요. 한빛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누구신가요? 한기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에. 그 점. 너 혹시 기억나는 가족 없어? 유다인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뒷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던 그 점이었죠. 그녀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제 점을 아시죠? 그리고 가족이라뇨?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한기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무렵의 빛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은 빛나의 목 뒤로 붉은 점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 아이, 내 손녀 한빛나야. 20년 전 이 놀이공원에서 실종됐어. 유다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닮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저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한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느꼈어. 내 걸음걸이, 표정, 심지어 회전목마를 좋아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점. 그건 한빛나만의 특징이었어. 유다인은 멍하니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희미한 기억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전목마,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는 빛나야 하는 목소리.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고아원에서 자란 것밖에 없는데. 한기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기준 할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니? 유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끔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었죠. 어떻게 한기준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 동료들이 말해줬어. 너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른다면서. 유다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기준의 목소리는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말이죠.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이상하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익숙해요. 그 말에 한기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유다인의 손을 잡으려다가 그녀가 놀랄까봐 멈췄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유다인은 한기준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실종된 한빛나일까요?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랐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유전자 검사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방법이지. 압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정말 빛나라면 20년이란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유다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 고아원 생활은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뿌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좋아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한기준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너무 서두르면 유다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이야.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진행하자. 다음 날 한기준은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을 받은 후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유다인의 구강세포 샘플과 한기준의 혈액 샘플이 채취되었고 연구소는 최우선으로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거예요. 그동안 평소처럼 지내세요. 하지만 평소처럼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다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고 한기준 역시 손녀를 되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이 떨렸어요. 만약 정말 한빛나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기준은 홀로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빛나를 찾기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유다인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다는 건 그녀에게도 큰 부담일 테니까요.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결과를 보자마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0% 일치. 유다인은 분명히 한빛나였어요. 빛나야, 너를 다시 찾았다. 한기준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유다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유다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오늘 퇴근 후에 회장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다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기준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기준은 그녀를 맞이하며 결과가 담긴 서류를 건넸어요. 읽어보렴. 유다인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들 사이에서 100% 일치, 혈연 관계 확인됨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한빛나인가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 너는 내 손녀 한빛나야. 20년 전 그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다인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통째로 뒤흔들린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한기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모든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렴. 나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게. 봄이 깊어가는 3월의 어느 날, 한기준은 유다인에게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키즈월드의 뒷마당, 벚꽃이 만개한 정원이었죠. 이곳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한기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20년 전 빛나가 좋아했던 벚꽃을 심어 작은 정원을 만들었고 매년 봄이면 그곳에서 홀로 빛나를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인이 벚꽃 가득한 정원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빛나. 아니, 아직은 다인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겠지? 이곳은 내가 좋아했던 벚꽃을 심은 정원이야. 5살 때 너는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었지. 유다인은 하늘거리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곳에 와봤던 것처럼 익숙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떨어지는 벚꽃 잎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느낌이 익숙해요. 마치 예전에도 이렇게 벚꽃을 잡아봤던 것 같은. 한기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4살 때 처음 벚꽃을 보고 좋아했어. 그래서 매년 벚꽃 시즌이 되면 너를 데리고 나왔었지. 두 사람은 정원 중앙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기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다이나, 아니 빛나야.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이 놀이공원,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는 너를 기다리며 만든 세상이야. 내가 실종된 후 나는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곳을 세웠어. 유다인은 한기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진실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실종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아원에? 한기준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회전목마 앞에서 손을 놓은 순간 빛나가 사라진 공포, 그리고 20년간의 끝없는 찾기. 그의 이야기는 고통스럽지만 진실로 가득했어요.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너는 그날 저녁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되었어. 누가 너를 데려갔다가 버린 건지 아니면 내가 길을 잃고 헤매다 그곳까지 간 건지. 아직도 그 과정은 알 수 없어. 유다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기준이 보여준 고아원 입소 기록,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회전목마 옆 벤치에 남겨진 가족 사진의 찢어진 반쪽이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사진 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유다인은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작은 사진 조각을 한기준이 내민 반쪽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사진 속에는 어린 빛나와 한기준,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웃고 있었어요.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이 사진 조각을 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소중히 간직했는데 이게 정말. 유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회전목마 위에서 웃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빛나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할아버지. 유다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기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다인을 품에 안았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죠. 빛나야. 정말 내가 맞구나. 드디어 찾았어.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할아버지와 손녀는 다시 만났어요. 유다인, 아니 이제는 한빛나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녀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한기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녀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켰어요. 한빛나라는 이름이 주민등록부에 다시 올라갔고 그녀는 한기준 회장의 직계 가족으로 재벌가에 입적되었습니다. 이게 너의 방이었어. 한기준은 빛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와 예전에 그녀가 사용하던 방을 보여주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그리고 인형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빛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장 위의 작은 인형들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갑자기 한 인형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얀 토끼 인형이었죠. 토토.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한기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3살 때 지어준 이름이야. 항상 그 인형을 안고 잠들었었지. 빛나는 토끼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그녀를 감쌌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오고 있었죠. 아직 많은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죠. 한기준은 빛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손녀에게 가족의 역사와 사업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빛나가 원한다면 언젠가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기업의 역사부터 알려줄게. 한기준은 회사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는 내가 실종된 후 3년 뒤에 설립됐어. 처음에는 작은 실내 놀이터였지만 지금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기업이 되었지. 빛나는 열심히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경영에 재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죠. 한기준은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역시 내 피를 물려받았군.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회사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한빛나 부장님에게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진정성과 능력에 감동받기 시작했죠. 특히 빛나가 놀이공원의 어린이 방문객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놀이공원은 단순한 놀이기구의 집합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자라는 공간이죠. 빛나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한기준의 저택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빛나와 한기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20년 전 빛나의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땠어요? 종종 빛나는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딸과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딸 미라의 따뜻한 미소, 사위 준호의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빛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들은 내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어. 하늘에서 지금의 너를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빛나는 가족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유다인이라는 이름도 고아라는 꼬리표도 없었어요. 그녀는 당당히 한빛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빛나는 파라다이스 키즈월드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기준 회장의 갑작스러운 후계자 지목의 업계에서 의아한 시선이 있었지만 빛나의 진정성과 창의적인 경영 방식은 곧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사업 발표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한기준이 빛나에게 물었습니다. 빛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 중이에요.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특별할 거예요. 오늘은 파라다이스 키즈월드의 신사업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언론사, 투자자,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빛나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한기준은 모든 권한을 손녀에게 넘기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너를 믿는다. 내 방식대로 해. 발표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재벌가의 상속녀이자 이제는 파라다이스 키즈월드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된 한빛나의 첫 공식 발표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빛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 아닌 평범한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파라다이스 키즈월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었던 이야기, 피카츄 알바생으로 일하다 할아버지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여정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놀이공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곳이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나는 꿈꾸는 아이들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놀이공원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또한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 기회와 장학금 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빛나 대표님, 이런 대규모 자선 프로젝트가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빛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익만을 위한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100년, 1000년 기업이 되는 거죠. 저희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꿈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커다란 피카츄 인형탈을 쓰고 나타났어요. 청중들은 놀라움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빛나는 피카츄 인형탈을 쓴 채로 아이들과 직접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대표이사가 아닌 아이들의 친구로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이었죠. 그 진정성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한기준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손녀가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더 큰 꿈을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미라야, 준호야. 하늘에서 보고 있니? 우리 빛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한기준의 속삭임은 세상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파라다이스 키즈월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